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서 만난 72세 김 어르신 있잖아요. 평소에 건강관리 열심히 하신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에요. 종합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고 오메가3 지수는 최저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뼈 밀도까지 급격하게 낮아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이렇게 수치가 낮다는 건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거나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안 드신 겁니다 라고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아무 영양제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 먹으면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몸까지 망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의사들이 실제로 60세 이후 환자들에게 꼭 권하는 영양제 5가지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드시면 정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60세 이후에는 영양제가 꼭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요, 음식으로 먹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20대 때는 음식만 잘 먹어도 충분했는데 60세가 넘어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는 절반도 안 돼요.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80%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이 5가지가 가장 부족하대요. 그런데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기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가 오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5가지 영양제를 제대로만 챙겨 드시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영양소들을 꾸준히 보충한 70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력이 30% 이상 좋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게다가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40%나 낮았어요. 제 주변에도 실제 사례가 있어요. 68세 박 할머니는 1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오르셨어요. 병원에서 비타민 D와 칼슘, 마그네슘을 제대로 복용하라고 권했고요. 꾸준히 6개월 드셨더니 무릎 통증이 확 줄고 지금은 등산도 다니신대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영양제의 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꼭 메모하세요. 첫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예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햇빛만 쬐어도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60세가 넘으면 같은 시간 햇빛을 쬐어도 20대의 4분의 1밖에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건 기본이고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면역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어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를 제대로 보충하면요, 골밀도가 개선되고 근력이 좋아져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한 노인들이 낙상 위험이 20% 줄었고 골절 발생률이 30% 감소했다고 해요. 두 번째,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뇌 건강과 신경계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고기나 생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매우 적다는 거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지는 정도예요. 그런데 계속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 비타민 B12가 부족한 노인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비타민 B12를 꾸준히 보충하면 기억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좋아져요. 손발 저림 증상도 호전되고요.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항상 피곤하고 우울하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 비타민 B12가 심하게 부족했고요. 3개월간 꾸준히 보충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지셨어요. 세 번째, 오메가3.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4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병들이죠. 이런 병들은 대부분 혈관이 막히거나 굳어서 생기는데 오메가3가 바로 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영양소예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오메가3를 꼭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메가3는 뇌에도 정말 좋아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핵심이 바로 오메가3예요. 오메가3를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60% 느렸다고 해요. 또 하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줘요. 관절염, 류마티스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메가3를 먹으면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칼슘. 칼슘은 뼈 건강이 기본이죠. 60세가 넘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남성분들도 70대가 되면 골밀도가 확 떨어지고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요.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노인은 회복이 어렵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가 1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슘을 꾸준히 보충하면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뼈가 튼튼해지고 골절 위험이 확 줄어들죠. 게다가 칼슘은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에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거든요. 특히 칼슘과 짝꿍처럼 같이 일해요. 칼슘만 먹고 마그네슘을 안 먹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오히려 혈관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다가 자꾸 깨고 새벽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죠. 근육 경련도 자주 일어나고 눈밑이 떨리기도 해요. 심하면 부정맥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제대로 보충하면 수면의 질이 확 좋아져요.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근육 경련도 사라지죠.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한 노인들이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 늘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60세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5가지예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양제들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본 환자분들 중에 영양제를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첫 번째 최악의 실수, 칼슘과 철분제를 같이 먹는 것.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세요. 칼슘도 먹고 빈혈 예방한다고 철분제도 같이 먹고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칼슘과 철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같이 먹으면 둘 다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돈만 낭비하는 거죠. 실제로 이화여대 의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칼슘과 철분을 같이 복용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50% 이상 떨어졌다고 해요. 칼슘 흡수도 30% 정도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슘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철분제는 저녁에 따로 드셔야 해요. 두 번째 최악의 실수, 비타민 D를 공복에 먹는 것.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물하고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흡수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려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2년 동안 비타민 D를 매일 드셨는데 수치가 전혀 안 올라간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물로만 드셨더라고요. 방법을 바꿔서 식사 후에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 최악의 실수, 오메가3를 뜨거운 물과 먹는 것. 오메가3는 열에 약해요. 뜨거운 물과 함께 먹으면 캡슐이 녹으면서 오메가3가 산화돼요. 산화된 오메가3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나쁜 물질로 변합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뜨거운 물에 영양제를 드시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오메가3는 꼭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로 드세요. 네 번째 최악의 실수, 칼슘과 마그네슘을 따로 먹는 것. 칼슘과 마그네슘은 꼭 같이 먹어야 해요. 칼슘만 먹으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오히려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요. 칼슘만 과다 복용한 사람들이 심근경색 위험이 30%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같이 먹으면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어요. 뼈 건강도 좋아지고 혈관도 깨끗해지죠. 요즘 나오는 칼슘 제품들은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고르세요. 다섯 번째 최악의 실수, 비타민 B12를 위산억제제와 같이 먹는 것. 60세 이상 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때문에 위산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산억제제는 위산을 줄이는 약이거든요. 비타민 B12는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위산억제제를 먹으면 비타민 B12 흡수가 70% 이상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 설화정 형태의 비타민 B12를 드셔야 해요. 입안에서 녹는 형태라서 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되거든요. 아니면 주사로 맞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고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양제들을 어떻게 먹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대로만 드시면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비타민 D의 최고 궁합, 식사 후 마그네슘과 함께. 비타민 D는 꼭 기름진 식사 후에 드세요. 생선구이, 계란 후라이, 아보카도 같은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져요. 그리고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D가 활성화돼서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복용 시간은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아요. 비타민 D는 에너지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피하세요. 용량은 하루 2000에서 4000 IU가 적당해요. 60세 이상은 최소 2000 IU는 드셔야 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정확한 용량을 정하세요. 비타민 B12의 최고 궁합 공복에 엽산과 함께. 비타민 B12는 오히려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음식물과 섞이지 않아서 흡수가 잘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엽산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둘 다 조혈작용을 도와서 빈혈 예방에 좋고 뇌 건강에도 탁월해요.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설화정 형태를 선택하세요. 혀 밑에 넣고 녹이는 형태라서 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돼요. 일반 알약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요. 용량은 하루 500에서 1000mcg 정도가 적당해요. 비타민 B12는 수용성이라서 과해도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메가3의 최고 궁합, 식사 후 비타민 E와 함께. 오메가3는 꼭 식사 후에 드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비타민 E와 함께 먹으면 오메가3가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오메가3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는데 비타민 E가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복용 시간은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좋아요.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 오메가3를 저녁에 복용한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20% 향상됐다고 해요. 용량은 EPA, DHA 합쳐서 하루 1000에서 2000mg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그리고 오메가3는 꼭 신선한 제품을 고르세요. 비린내가 심하거나 트림할 때 생선 냄새가 올라오면 산화된 거예요. RTG 형태나 초임계 추출 방식의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칼슘의 최고 궁합 식사 중 마그네슘, 비타민 D와 함께. 칼슘은 식사 중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음식물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면서 위장 장애도 적고 흡수율도 높아져요. 그리고 꼭 마그네슘, 비타민 D와 3종 세트로 드세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칼슘이 뼈로 제대로 들어가요.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가 안 돼요. 하루 필요량이 1000mg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300mg씩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500mg 이상 먹으면 흡수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칼슘의 형태도 중요해요. 탄산 칼슘은 가격은 싸지만 흡수율이 낮아요. 구연산 칼슘이나 저당 칼슘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으니까 이런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칼슘은 철분, 아연과는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칼슘은 식사 중에, 철분은 공복이나 저녁에 따로 드시면 돼요. 마그네슘의 최고 궁합 저녁 식사 후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은 저녁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칼슘과 함께 드시면 완벽해요. 칼슘 대 마그네슘 비율은 2대1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마그네슘 형태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 마그네슘이 좋아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용량은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해요. 마그네슘을 드시면 처음 며칠은 변이 무를 수 있어요. 이건 정상이니까 걱정 마시고 용량을 조금 줄였다가 서서히 늘리시면 돼요. 영양제 조합의 황금 시간표. 자,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하루 시간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대로만 드시면 완벽합니다. 아침 공복 비타민 B12 설화정 형태면 더 좋음.
아침 식사 후 비타민 D, 마그네슘, 기름진 음식과 함께, 점심 식사 중 칼슘, 마그네슘과 함께 2대1 비율, 저녁 식사 후 오메가3 비타민이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면 각 영양소가 최대 효과를 발휘하고 서로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3개월만 드셔도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기력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릴까? 영양제를 제대로 보관하고 먹는 방법이에요. 보관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창문 근처나 화장실에 두시는데 이거 큰 실수예요. 영양제는 빛, 열, 습기에 약해요. 특히 오메가3는 빛만 쬐어도 산화돼서 효과가 없어져요. 영양제는 꼭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서랍 안이나 찬장 안이 좋아요. 냉장고에 넣는 건 어떨까요? 오메가3는 냉장 보관이 좋지만 다른 영양제는 실온 보관이 나아요. 냉장고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면 온도 변화 때문에 습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병 뚜껑은 꼭 꽉 닫으세요.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돼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개봉한 영양제는 6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복용 시 물의 양도 중요해요. 영양제를 먹을 때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목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캡슐 형태는 식도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영양제 한 알당 물 한 컵 200ml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은 직후에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서 있으세요. 역류 예방을 위해서예요. 이렇게 체크하세요. 3개월 효과 확인법.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으면 3개월 후에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면 비타민 D, 비타민 B12 수치를 알 수 있어요.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으면 제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안 올라왔다면 복용 방법이 잘못됐거나 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형태를 바꿔보세요. 약과의 상호작용 주의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면 오메가3를 과량 복용하면 안 돼요.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칼슘은 일부 항생제나 갑상선 약과 같이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고요.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드시는 약 목록을 가지고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영양제를 먹고 나서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가 계속되는 것도 문제예요. 용량이 과하거나 몸에 안 맞는 거니까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영양제만 믿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영양제는 보조수단이에요.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에요. 영양제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에 영양제를 더하는 거예요. 하루 30분씩 걷기,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 채소와 단백질, 충분히 먹기 이런 기본을 지키면서 영양제를 보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60세 이후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5가지,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특히 최악의 조합과 최고의 조합, 복용 시간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영양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으로 드시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 자매분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잘못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건강이야기방의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